안녕하세요. 김상순 TV입니다. 지난 2월 5일과 7일 연속해서 미 본토 상공했던 중국 스파이 풍선과 격추에 대해 방송을 했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예고했던 것처럼 중국의 스파이 풍선이 장기적으로 연구해 왔었다는 내용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의 내용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는 없지만 영상 내용만 보셔도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영상 보시면서 부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국은 미국 본토에서 스파이 풍선이 발각되자 처음에는 부인했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 것이 맞기는 한데 이게 민간에서 만든 기상관측의 과학용일 뿐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군사기밀을 탐지하려는 스파이 용도가 아니다. 이렇게 우겼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시다시피 새빨간 거짓말이죠. 계속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스파이 풍선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스파이 풍선 증거는 세 가지 측면에서 증명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기상용 풍선은 크기가 겨우 한 6m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본토 상공에서 미국에서 발각되어 격추된 풍선의 크기는 약 36m 정도, 통학버스 3개 정도 크기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크고 고고도 비행선으로 이런 스파이 풍선이 확실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기상관측용 풍선은 약 2시간 정도 날아가는데 한 200km 정도? 그런데 중국 스파이 풍선은 지난달 28일 미국 알래스카주 서쪽 끝에서 발견된 이후 4일 현지 시간으로 4일 격추되기까지 8일 동안을 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부터 알래스카주를 거쳐서 격추되었던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까지의 거리는 최소한 13,0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기상관측용이 아니죠. 셋째, 기상관측용이라고 한다면 온도, 기압, 습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전파를 이용한 기상관측기기인 라이도 존대라고 하는 기구를 탑재를 하는데요. 이번 중국 스파이 풍선은 고해상도 카메라와 태양열 전지판이 부착되어 있죠. 사진으로 보셨겠지만 기상용이었다면 높은 고도에서 낮은 기온에 버티는 배터리 같은 거라든지 아주 가벼운 장비만 부착을 하는데 태양열 전지판까지 달아서 계속 동력을 확보하여 비행했다는 건요. 스파이 용도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죠.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이게 손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항상 거짓말을 일삼는 중공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중국 영토에 들어오면 자기들도 격추시키겠다. 이렇게 또 후한무치의 강경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중공이 크게 반발하고 부인하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전국을 찔려서 그런 거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듯이 중공은 항상 이렇게 스스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사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중국의 스파이 풍선은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일본과 대만 등의 아시아와 유럽 및 남미 등 전 세계 5개 대륙에서 포착되었습니다. 미군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플로리다와 하와이에도 침범한 기록이 있고 중남미 콜롬비아도 올해 2월 3일 중국 비행체를 포착했고 코스타리카에서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에서 발견된 것이 각각 같은 것인지도 의문이고요. 또 타이완 같은 경우는 2021년 9월과 22년 3월에 발견되었고 이때도 직경이 15에서 20m 정도였다고 합니다. 역시 기상관측용으로 보면 2m대에서 최대 6m까지는 달랐죠. 더 컸다는 얘기고 일본에서도 2020년 6월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 그리고 2021년 9월에는 아오모리현에서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중공 자체도 또 자기들이 자랑하느라고 발표한 게 있는데요. 고고도 기구가 2019년 19km 고도에서 전 세계를 일주했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은 자기들 자랑하다가 이런 중요한 자료들이 또 공개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자, 지난 2월 7일 방송에서 제가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랩터 F-22에서 발사한 한 발의 에임 9X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되는 장면 보여드렸죠. 그리고 동시에 사우스 캐롤라이나 앞바다에서 중국 스파이 풍선 잔해를 수거한 장면도 2월 7일 날 함께 방송을 했었는데 안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잔해를 수거 중이고 이미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잔해물도 수중 장비를 동원해서 날씨가 좋을 때 최대한 수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중국의 그 스파이 풍선이 얼마나 또 어느 정도의 기술이 있는지 성능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장애물이 수거되기 시작하자 중공은 처음에는 자기들 것이 아니라고 했다가 민간용 기상관측용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그게 자기들 거니까 돌려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민간용인데 이걸 또 무력을 사용해서 민간용 관측 장비를 추락시켰다면서 이에 합당한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합니다. 근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자, 어쨌든 중공은 항상 미국과의 갈등이 생기면 매우 즐거워합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 인민들에게는 미제국주의에 공산당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공산당의 영도하에 중국인들은 모두 단결하여야 한다는 선전선동을 할 수 있고 또 이에 반하는 자들은 반동 문제에 매국노 반미국 민족주의자로 몰아붙여서 처벌이나 수청의 핑계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이런 방식은 반대파들에게 뒤집어 씌우는데 이러니 미국과의 갈등이 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친중파가 아니고 중공과 중국을 제대로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중국의 양식 있는 전문가들조차도 이런 상황은 항상 중공이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고 꼬집고 있을 정도입니다. 재미학자 장련량이라고 하는 박사는 중국의 정찰 풍선이 중국의 후난성에 있는 주저우시의 주저우 고무연구소에서 생산한 것으로 주저우 고무연구소 이 회사는 완전한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연구소가 아니라 회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시는 중국의 스파이 풍선 연구 장면은 광둥성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제작하는 장면인데요. 이렇다고 본다면 중국에는 여러 곳에서 스파이 풍선 제작과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국은 지난 10년간 20개에서 30개의 스파이 풍선을 띄웠다고 미 당국자들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내부 소식통들에 의하면 최근에 시진핑과 군부의 사이에 틈이 발생한 건 아닌가 이런 또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는데요.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진핑은 3년임 이후 계속해서 미국과의 대화를 통한 긴장 국면 해소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거 경제 문제 지금 해결해야 되거든요. 중공의 군부에서는 이런 게 또 싫은 거지. 그래서 강경파들이 오히려 미국과의 긴장 구도가 군부 강경파들의 입지를 항상 강화시키기 때문에 제가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항상 이렇기 때문에 강경파들이 시진핑에게 보고하지 않고 일부러 여러 가지 강경 모드를 취하고 있고 이번 스파이 풍선 사건도 그와 같은 의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요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야 실제로. 왜냐하면 후진타오 시절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미중 관계가 후진타오 시절에 좋을 때 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완 근처를 향해서 군부 강경파들이 가끔씩 미사일을 막 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양안 관계가 그렇게 긴장할 필요도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왜냐? 이렇게 긴장 국면을 만들어야 자기들 입지가 강화되니까. 후진타오는 사색에서 이런 군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는 얘기가 외부로 흘러나와 기사가 된 적도 있고요. 나중에 또 실제로 그랬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 얘기죠. 자, 이제 세계는 제가 아세안해로 부르는 남중국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중공이 자기들 영해라고 우기는 남중국해에 미군 함정이나 공군 비행기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주목되고 있는데요. 미 7함대 항공모함과 중국의 항모를 타격하는 미국의 항모 타격단이 수시로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하는데 과연 중공의 인민해방군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 보시고 댓글로 소통하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누르셔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